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장군수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기장군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곳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토론회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시면서 후보들의 면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2명의 후보가 함께 하셨는데요.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후보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정종복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정종복 후보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후보들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서 총 3번의 공통 질문과 2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질문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있는데요. 후보들께서는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10초 전 시간이 표시가 되면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에서 발언 제한 시간을 초과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현재 후보들이 앉아있는 자리 배치 그리고 질문 답변의 모든 순서는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럼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2분 안에 유권자들께 출마 인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발언은 좌석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장 군민 여러분, 전국 기초의원 중에 가장 유명한 현재 기장군 의원 우성빈입니다. 제가 유튜브나 전국 방송에서 유명해진 사연들은 아시고 계시죠? 우리 현 기장 군수님께서 70년대식 새마을 운동복을 입고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1인당 가용 예산이 많기 때문에 또한 현금성 물품도 많이 지급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은 기장군의 예산 집행과 그리고 기장군의 행정을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풍부한 기장군 예산을 선심성, 특혜성 예산으로 낭비하지 않고 기장군 발전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기장군 자체의 가치를 확실하게 높여놓겠습니다. 부산 면적의 27%를 차지하는 기장군이 부산의 변방으로 불리우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우리 기장 군민들은 가까이 해운대만 나갈 때도 부산을 갔다 올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성빈이 하겠습니다. 명품 기장군을 만들겠습니다. 그 비전을 제시한 제 선거 슬로건이 우리는 메가시티 기장군에 산다입니다. 희망과 청년이 사라진 우리 부산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은 필수적 요건입니다. 그래야 기장군도 살 수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에코델타시티가 서부상권에 건설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와 접해 있는 동부상권 기장군의 균형 있는 발전이 그것이 담보돼야만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 네. 자, 우성빈 후보 말씀하시는 과정에 시간이 모두 경과가 됐고요. 다음은 국민의힘 정종복 후보 역시 2분의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장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일 기장군수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기호 2번 정종복 후보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유세차의 선거운동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만나 공약과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불가피하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치 문화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도 기장 군민들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과 관련한 내용을
내용에 집중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시대 사통팔달 기장을 위한 정관선, 기장선, 오시리아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미래산업의 중심도시 기장을 위한 방사성 어과학 융합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한 기장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장 군민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장 일자리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추진, 공영 주차장 확대 및 화물 공영 주차장 설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동남권 명품 휴양지 기장을 위한 공공 캠핑장과 반려동물 전용 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장 군민 여러분, 명품 도시 동남권 메가시티 중심 도시를 위한 많은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후보들의 모두 발언 들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은 정관 신도시에 이어 일광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취학 아동이 있는 가족 단위의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부모들의 교육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하지만 기장 원도심과 장안 그리고 철마 지역은 학령 인구 유출로 교육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교육 격차를 줄이고 또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후보들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통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이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민의힘 정종복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먼저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검찰 사무직에 합격을 했어. 48살에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학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교육 환경 문제는 기장군의 신도시 지역과 기존 읍면 지역 모두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신도시 지역의 연이은 택지 개발과 젊은 세대 인구 유입으로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과밀학교, 신설학교 유치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신설학교 유치 등 현안은 부산시 교육감,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관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와 상급학교 부족으로 인한 중고교생의 관내 배정으로 상관지역 학부모들과 지역의 교육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동반 국회의원과 지역 교육 관계자들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서 모듈러 교실 설치 예산을 확보해 일부 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일광 신도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정관 신도시에도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철마, 장안의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양질의 교육 환경을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차기 교육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장군 교육 환경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후보 2분 답변해 주십시오. 네, 기장군의 교육 격차,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논하기에는 기장군 전체 교육 환경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기장읍, 원도심, 장안읍, 철마면의 학령 인구 유출에 따른 교육 문제 못지않게요. 정관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그리고 일광 신도시의 고등학교 부재 등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장군은 교육 문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정관 신도시 초등학교 과대 과밀학급 문제는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대 과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초등학교는 모듈 학급, 분교 설치 등의 다각적인 연구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하고요. 부산시 교육청은 정관 신도시가 개발 완료되고 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신설이 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교육청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교육부 컨설팅은 이것은 필수 행정 요건이 아닙니다.
지방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컨설팅에 불과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가 견인하겠습니다. 만약 정관에 고등학교 신설이 결정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관 신도시 학생들이 장안고와 장안제일고에 분산 배치되는 그 상황을 고려해서 학생 통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광 신도시의 고등학교 설립 문제는요, 총량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 시내에 있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물색하고요. 그 고등학교를 일광 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령 인구 유출에 관한 지역의 그 교육에 관한 부분은 부산시 교육청과 손잡고 다행복 지구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고요. 기장군 마을 교사를 양성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순서 진행했습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들어보았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는 주제가 있는데요. 주제에 맞는 발언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주제는 교통 문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은 수년째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 발생하는 고질적인 도로교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테마파크까지 개장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또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반해서 대중교통 상황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열악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후보들 역시 기장군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의 해결 방안을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질문은 1분 이내,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흑색 선전, 또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가 중간에 제지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은 각 후보당 7분 드리겠고요. 이번 토론은 우성빈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드립니다.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정 후보님. 저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그리고 롯데아울렛, 롯데월드 이 주변 지역의 교통 체증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기장군민은 이런 엄청난 교통난을 겪고 있지만은 오시리아 관광단지나 롯데월드, 롯데 테마파크 이런 부분들은 기장군 상권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해운대 상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관광객들이 해운대 지역에 있는 숙박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상권들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큰 돈은 롯데와 해운대가 벌고 거기에서 나오는 피해들,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들은 기장 군민들이 그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정정복 후보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해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질문에 동의를 합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 등이 개장되면서 교통 체증에 몸살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반송 터널을 건설하고 도시철도 2호선의 연장선인 오시리아선을 건설하는 데 역량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오시리아선은 기장역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반송 터널이나 오시리아 선을 연장시킨다라는 부분은 지금 향후 한 10년 이상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들은 찾아내기 어려우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동의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통난 등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오시리아 관광단지지만요.
오시려 관광단지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그대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기장군 상권 활성화 전략을 냉철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당장은 상권의 규모와 관광 인프라를 우리 해운대와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전혀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장은 기장군만의 장점을 가지고 승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장군은 해운대보다 더 크고 전통 있는 기장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기장 시장을 전략적으로 확장시키고 더 편리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향교와 주변 지역을 문화 관광지로 조성하고 기장 읍성을 조기 복원하고 그다음에 죽성리 외성을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장시장과 기장향교 그리고 기장읍성, 죽성리 외성을 역사문화 향토 관광지로 연계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관광객들을 우리 기장군으로 유인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장군의 역할은 먹고 마시는 노는 관광에서 역사 문화의 품격을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정국 후보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우 후보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기장시장은 아직까지도 주차시설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주차시설을 좀 확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시설, 그러니까 기장시장 하나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장시장을 발전시키고 그 주변을 하나의 문화관광지로 역사문화 향토 관광지로 묶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제가 여쭈었던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이죠. 그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예. 오시리아 관광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수차례 보도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정치인과 관련된 의혹은 제가 깨끗한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시리아 테마파크 부지 50만 제곱미터 가운데에서 테마파크로 16만 제곱미터만 조성이 됐고 일부는 롯데몰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복합관광시설 조성이라는 애초 취지를 버리고요. 돈벌이에 치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롯데 영업장으로 만들면서 엄청난 교통 대란을 이야기할 것을 불보듯이 뻔하게 알았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 측은요, 2016년도 승인 당시에 도로 확충비와 그리고 대중교통 증편에 따른 재정 부담을 특별히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과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전 부산시장님의 행정에 대해서 정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체적 답변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과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국민의힘 전 부산시장님의 행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네요. 그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재정 부담, 도로 확충비 이후에라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혹시 부산시장님이 국민의힘 부산시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게 되신다면 요구할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같이 저희와 손잡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체증 문제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앞을 지나가고 있는 동해남부선의 배차 간격을 줄이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코레일의 전철 승설 비용을 부산시에 떠넘기고 있어요. 현재 코레일이. 부산시의 협상력 부재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교통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포 정관선 조기 착공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 문제는 뒤에 제가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성빈 후보 순서 진행하셨고요. 이어서 정정복 후보에게도 7분의 주도권 시간 드립니다. 교통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의 외곽 지역에 있고 관광 자원은 풍부한데
교통이 불편해서 관광객들이 승용차나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도시 철도망이 빨리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산 지역의 도시 철도망을 보면요, 우리 기장에 너무 홀대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일은 오래 걸리겠습니다만은 노포 정관선과 기장선 등 이런 것들이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중에서도 현재 자천에서 월평까지인 정관선은 노포 정관선의 1단계 구간으로 조기 유치가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지금 군수가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상호 교감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입니다. 역으로 도시철도 유치는 의외로 간단하다는 결론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소통이 잘 되면 유치할 수 있다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권 여당의 군수가 탄생해야 합니다. 자, 정 후보님 2분이 경과됐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제가 1분 이내로 질문을 해달라고 앞서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3순위 공약으로 우리 우승빈 후보가 이 철도를 올려놓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답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조금 모호하네요. 노포? 제가 노포 정관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도시철도 시대를 여는 군수가 되겠다라고 공보물에도 그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노포 정관선과 정관선 이 부분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1단계로 노포 정관선을 가지고 1단계로 그러니까 노포에서 월평까지는 빼고 좌천에서 월평까지만 먼저 1단계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면은 도시철도에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국토부에서 노포 정관선을 하나의 라인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2022년 1월 29일에.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종복 후보님께서는 공약집에 보면, 공보물에 보면요, 정관선 정확하게 월평에서 좌천까지의 구간이라고 적시를 해놨어요. 저는 이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국토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한 부분을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굳이 노포 정관선을 거부를 하고 정관선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면요. 군수,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해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이 이 다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게 훨씬 빨리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만은 네. 노포 정관선을 왜 정관선만 먼저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이걸 한꺼번에 하기에는 그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거는 국토부의 결정 사항이지 그것을 군수가 많이 드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라라고 판단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는 2022년도 1월 29일에 기 국토부 성인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해도 힘든 이 부분을 왜 자꾸 후퇴된 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당 군수가 저는
되는 것이 훨씬 더 이 사업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이 국책 사업 유치와 국비 확보에 대해서 민주당 구수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정동만 국회의원께서 현재 여당입니다. 그죠? 여당이니까 정동만 국회의원께서는 행정부를 설득하고 그리고 기장군수 그러니까 제가 당선되면 저는 압도적인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당을 내세워서 편가르기 해서 이렇게 공약을 가지고 편가르기 하면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로 힘을 모아서 노포정관선 우리 기장 군민들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이란 건 한꺼번에 되는 일이 있고 차근차근 하나씩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관선부터 우선 하고 나머지 또 다음 단계로 한다 이런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정관선만 먼저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기 노포에서 신정까지 가는 철도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정관선만 먼저 딱 해놓으면은 월평에서 끊겨요. 환승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포 정관선을 끝까지 받아 안아서 국토부의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면 우리는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지는 노포 정관선을 이 사업을 예비 타당성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기장 군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네, 자 기장군 교통 문제와 관련된 주도권 토론 순서 진행했습니다. 정정국 후보 시간을 대부분 우리 후보께서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75명입니다. 이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최저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단 기장군은 확장성을 가진 개발 사업들이 많아서 젊은 인구 유입과 비교적 높은 출생률을 자랑합니다. 그런 만큼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더욱더 강조되는 분위기인데요. 두 후보께서는 이에 맞는 효과적인 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시간 드리겠고요. 또 제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 후보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정복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예, 저는 사회복지사이면서 요양보호사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도 제가 만든 바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도시 젊은 세대 유입 인구가 많은 기장군에서는 출산, 보육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명품 보육과 교육도시 기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돌봄교실을 확대를 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가정의 육아 부담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복지 분야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을 중앙당,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정부 여당 차원에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이용 가족을 모든 영유아와 초등학생 가족으로 확대를 하고 국가 인정 민간 아이 돌보미 이용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아이 돌보미 질적 수준을 표준화하고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돌봄 서비스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육 현장에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동시에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긴급 일시 돌봄 확대로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출산, 육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엄마와 아기와 함께하는 24시간 어린이 모자 전문 병원을 설치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성빈 후보에게도 2분 시간 드립니다.
네, 기장군은 현금성 물품 배포를 많이 하지만요. 정관과 일광 신도시의 젊은 부부들의 맞춤형 복지를 비롯해서 일광 철마 장안 어르신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보통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아이들 돌봄 정책이라는 거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아이들의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돌봄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기장군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그런 젊은 부부들을 위한 어르신 복지 정책도 넓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 2가지와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복지 정책 1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관 장안 권역과 기장 일광 철마 권역에 각각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하게 독서하고 그리고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유아 놀이공간을 건립하겠습니다. 영유아 시절에 겪은 경험과 교육이 그 한 인간의 품성을 좌우한다라고 합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르신들에 관한 정책인데요. 어르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르신 목욕비와 그리고 미용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당선되면요. 올해 2022년도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한 39억 정도 이렇게 추계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충분히 군비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공통질문 2번째 순서까지 진행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장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기장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와 달리 이번에는 정해진 주제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또 상대 후보에게 30초의 답변 시간을 허용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본인이 주도권을 가진 시간에 상대 후보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중도에 제지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후보당 7분의 시간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우성빈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아마 1분 이상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분 이상의 질문 시간에 소요를 하면요. 정 후보께서 답변하는 시간을 제가 충분히 30초 이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5명이 공천 신청해서 그 적합도 여론조사와 면접을 통해서요. 제일 낮은 지지율과 점수를 기록한 한 분을 탈락시키고 4인이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선전을 통해서 저 우성빈이 공천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선전 여론조사,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도요. 저는 기장군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저는 1위를 기록했고요. 이후 경선에서도 제가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후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돌아보면 7분이 공천을 신청해서요. 4분이 탈락되고 그다음에 3인 경선이 발표되었는데 부산시당 공관위가 경선에서 배제한 김모 후보님의 재심 청구가 수용되었고요. 그리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래서 4인 경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또다시 뒤집어져서요. 김 후보님은 경선에서 거듭 배제되었습니다. 김모 후보님은 이후에 삭발을 하시고 그리고 단식까지 하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이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2번이나 경선에서 배제된 김모 후보님이 중앙당 긴급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에서 불복해서 현재 무소속으로 출마해 있는 김정우 후보님도 1, 2위를 다툴 정도로 좋은 성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종복 후보님께 묻습니다. 2번이나 공천에서 배제된 김모 후보님과
김정우 무소속 후보님이 현재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여론조사에서 1, 2등을 한 것은 맞는데 엉뚱한 구실이나 그리고 작은 약점을 빌미 삼아서 그분들을 인위적으로 배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종복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뭐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한 내용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한 사람의 공천 신청자였습니다. 저에게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최종적으로 3인 경선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3인 경선을 해서 제가 후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과정은 후보자인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언론이 하는 내용을 보고 저도 짐작은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그걸 제가 뭐 답변하기는 그는 좀 무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기장 국민들께서 이 문제로 이 공천 파동으로 굉장히 많이 노여워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무소속이든 여야를 불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여워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공천을 받은 분들이 90% 이상 대한민국 기초단체장에 당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기장군에서 공정하지 못한 편법으로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발생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기장 군민을 우롱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서 전혀 모른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 대답도 참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두 분이 정종복 후보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듦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동료였지 않습니까? 그죠? 동지였습니다. 단식과 삭발까지 했던 김모 후보님과 그리고 무소속 김정우 후보님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사과나 위로를 전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김상우 후보가 기장에 와서 단식을 할 때 아침 저녁으로 제가 두 번 찾아갔습니다. 갔고 위로했습니다. 자기도 뭐 기분은 안 좋겠지만은 그냥 수용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우 후보는 뭐 제가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은 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중간에 여러분들이 또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버리니까 정말 참 안타깝고 두 분에게 그 위로를 전합니다. 전하고 그분들도 뭐 그만한 이유가 안 있었겠나. 이 후보가 된 저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복 후보님 이후에라도 꼭 한번 살펴보고 누가 됐던 간에 살펴보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장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들은 얘기로는 무소속 김정우 후보님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종복 후보님과 관계된 어떤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네, 기자가 전화가 와서 들었습니다. 전혀 사실 부분입니다. 아니요, 저는 어떤 건지 모릅니다. 예. 어떤 건지 모르는데 논란이 될 만한 뭔가가 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공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이후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쳐다볼 계획에 있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노포 정관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종복 후보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제발 정관선, 그 반쪽짜리 정관선 마을버스 스타일의 도시철도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노포 정관선 네. 하나로 이어지는
네, 자 우성빈 후보님 시간 모두 경과가 되었고요. 다음은 정종복 후보에게 7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6월 1일 기장군수 선거를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번 토론은 참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유권자에게 후보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1공약으로 도시철도 유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성빈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기장군 프로젝트 가동을 제시했습니다. 우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의하면 동부상권 기장군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특별한 세부 내용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5대 공약의 메가시티 중심도시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행복한 자립도시 기장을 만들면 자연히 동남권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유치가 필수이기 때문에 도시철도 시대를 제1순위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공보물에는 동부상권 메가시티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연결로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으로 도약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면서 메가시티 중심 도시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일 날 우성빈 후보 공보 담당 명의로 공약 훔치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글을 배포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 최태경 위원장님도 SNS를 통해 똑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후보자의 입장인지 묻고 싶고요. 어떤 후보자의 입장이 아니고 다른 우리 위원장이나 다른 공보 담당자의 입장인지 좀 답변을 우선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저의 답변이죠. 저의 입장이죠. 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군수로 나왔지 공보 담당하시는 분이 군수로 나온 건 아니죠. 그죠? 저의 입장이 맞고요.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서 기장군을 만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종복 후보님께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건데,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요, 부울경 메가시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의 기장으로서 만드는 되는 부분은 이 안에는 도시철도, 기장선, 정관선, 노포 정관선이 다 들어가고요. 여기는 복지와 교육, 경제 인프라가 모두 복합된 가장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후보님, 주도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묻는 건 네. 언제부터 이게 이제 우리 우 후보님의 전임으로 됐는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예.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 도시 기장은 어느 누구도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부터 기장군 지역위원회와 제가 그리고 우리 기장군 지역위원회 구성인들이 사용했던 거고 주장했던 바입니다. 근거를 저는 좀 듣고 싶어요. 그거는 제 페이스북이나 저희 밴드에 오시면은 그래서 1년 전부터의 그 용어를 사용했던 글들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네. 찾았는데 네. 이게 지금 2021년 3월 25일자 언론 보도에도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 동부산 발전의 중심축을 기장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고 2021년 2월 22일 날 기장군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 도시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어째 유독 그건 이제 우리 우 후보님의
그걸 우리 후보가 훔쳤다 하는지 나는 그게 좀 정종복 의아스럽다는 후보님의 얘기고요. 캠프나 정종복 후보님의 공약에서 불경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 기장이라는 말은 공보물에서 처음 나왔고요.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제가 확인하지도 못했고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입니다. 제가 불경 메가시티 중심 도시 기장이라는 부분을 웹자보를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한 글을 수차례 올렸고요. 저희는 그게 메인 공약이기 때문에 수차례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북 후보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공보물에 갑자기 빵 하고 터진 거죠. 예, 하여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아니면 다행입니다. 아니면 예. 다행입니다. 뭐 훔쳤다고 하니까 참 제가 기가 찹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쨌든 생각할 간에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철도 유치나 네. 불경 메가시티 이런 부분들은 뭐 여야를 떠나서 네.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는 일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두 사람의 얘기보다 우리 구장 국민들의 선택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 뭐 공약을 좋은 공약이 있으면 또 서로 협의해서 하는 네.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불경 메가시티의 성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만약에 군수님이 된다면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립도시라는 부분은 불경 메가시티의 중심지로서의 기장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완전 따로따로 노는 듯한 네, 제가 느낌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예, 이 훔쳤다는 말이 언제 나왔나 하면 네. 이 후보 적합도 조사가 나오고 난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후보 적합도요? 기장군 후보 적합도 그게 아니라 이게 나오고 나서 이 말이 나오니까 불경 메가시티 부분을 그때 올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적합도 조사를 한 거죠. 선제 행위는 정종복 후보님께서 먼저 하신 이 거죠. 적합도 조사는 그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네. 아니요. 자, 이렇게 해서 정종복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까지 모두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공통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기장군은 총 5개의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광과 정관 신도시는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데다가 최근 일광 신도시는 일광 면에서 일광읍으로 승격될 만큼 인구 유입도 활발한 곳입니다. 하지만 기장읍 구도심을 비롯한 장안과 철마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인데요. 지역 간 개발 격차를 줄이고 기장군 전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 재생 사업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2분씩 드리겠고요. 먼저 정종복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신도시와 구시가지의 조화로운 도시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낙후 지역이라는 표현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기장의 5개 읍면은 고유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재검토하고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일부 산간지역이나 마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가스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미래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기장 발전 연구센터를 발족을 해서 기장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기장읍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장읍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 조성, 기장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문화와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개발을 하고요. 철마에는 도시농업공원 조성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서 철마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산의 친환경 산소 창고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친해의 해양 경관을 끼고 있는 장안 일광 지역은 특색을 살려 다시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의 과학산업단지의 건설 중인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등과 연계한 체류형 휴양시설을 조성하고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서 기장의 천혜의 환경을 이용한 동남권 최고의 휴양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성빈 후보 2분 드립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일광 정관 신도시는 도시기반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후자는 맞는데 전자는 정확히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정확한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광 신도시와 정광 신도시는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발생한 신도시는 맞습니다. 신도시는 맞지만 도시기반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주 급조된 신도시, 급조된 도시의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인구의 니즈를 잘 알고 있는 젊고 능력 있는 군수가 꼭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회자께서 이 도시재생 사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구도심에 대한. 저는 현대적 개념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대상 지역 공동체와 연계된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의 가치를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환경만 개선하는 그런 도시개발 사업은 현대적 개념의 도시재생 사업이라고는 보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장군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 기장 향교와 그리고 주변을 유교 문화 관광지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역사 유적지인 기장 읍성을 조기 복원하고 축성리 외성을 조기에 복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장시장, 기장향교, 기장읍성 그리고 축성리 외성이 포함된 기장을 구도심 지역, 이 포함된 기장읍 구도심 지역을 역사 문화의 기능이 포함된 도시 재생의 모범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낙후 지역의 균형 발전 방안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발언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의 시간 드리겠고요. 마무리는 먼저 우성빈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장 군민 여러분, 기장에서 태어난 우성빈입니다. 젊다, 능력 있다, 우성빈 후보입니다. 군수하기 딱 좋은 나이, 군수하기 딱 좋은 능력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기장 군수가 되면 기장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판단이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 해 8천억 예산을 기장군 예산을 누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우선순위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장군 토착 기득권을 누리던 분들은 서로 밀어주고 서로 당겨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우성빈을 선택해 주십시오. 둘째로 누가 기장군 행정을 제대로 알고 부족한 점을 개혁할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 기장군 의원인 저는 30년 가까운 기장군 의회 역사에서 기장군 행정의 부족한 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적한 군의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장군 행정을 잘 아는 능력 있는 우성빈을 선택해 주십시오. 세 번째, 누가 기장군 발전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후보인가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는 메가시티 기장군에 산다로 표현되는 기장군 발전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기장군 불경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기장군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기장군민 여러분의 혈세를 지킬 때도 태풍 부는 거리에서 기장군민의 안전을 지킬 때도 여러분의 충실한 머슴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기장군의 큰 머슴인 저 우성빈이 영원한 기장 사람이 되어서 기장군민 여러분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정경복 후보 2분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TV 토론이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해서 말이 많이 어색했습니다.
또 많이 더듬거리기도 했습니다. 준비된 일꾼으로 많은 경륜과 경험을 가졌다고 자부하면서도 국민께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 추가를 하면 제가 군수가 되면 제일 먼저 국민 욕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층별, 연령별 욕구 조사를 실시해서 그 욕구 조사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도 출범을 기대합니다. 저 또한 기장군의 군수도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장군의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정동만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해본 사람이 더 잘합니다. 마음이 맞으면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기장군에 철도 시대를 열고 대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넘쳐나고 관광객이 몰려들어 동남권 메가시티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해 나갑시다. 기장군민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사심을 버리겠습니다. 사욕 또한 기장 바다에 던져버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토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장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기장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KBS 부산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장군수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늦은 밤까지 토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